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쟁사편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6년여간 지속된 역사상 두 번째 세계적 규모의 전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연합국과 전체주의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한다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 사상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합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이며 전체주의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군국주의자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며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군국주의는 국가의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에 두고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또한 대동아 공영권은 일본이 아시아 대륙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민족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경제가 파탄에 빠졌던 1929년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전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뉴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뉴딜 정책은 1933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제부흥 정책입니다. 루스벨트는 종래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방임주의는 18, 19세기의 경제정책으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했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20세기의 경제정책으로 존 케인스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주장했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완전 고용 정책 등을 통하여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수정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를 통하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잉여 농산물을 사들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과잉 생산을 조정하는 등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보호무역 정책을 통하여 국가가 대외 무역에 간섭하면서 수입에 다양한 제한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자리 잡지 못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전체주의 국가는 심각한 경제난에 대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독일은 히틀러가 통치를 하고 있었으며 식민지를 갖지 못한 유럽의 국가였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가로 자국 중심의 경제권을 확대하는 대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여 만주를 점령하고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는 1939년 8월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1940년 9월에 폴란드를 침략하였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략에 대응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로 전선을 확대하였고 파리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941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소련과도 전선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대륙을 침략한 데 이어 1941년 12월 8일에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1944년 6월 6일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륙 작전이란 바다에서 적지에 상륙하여 벌이는 공격 작전을 말합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에 맥어더 장군의 지휘로 국군과 유엔군이 벌인 인천 상륙 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여기서 노르망디는 프랑스의 서북부 해안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프랑스가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감행과 더불어 연합국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침략국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는 1943년 9월 8일에, 독일은 1945년 5월 7일에 연합국 측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의 전투는 종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전히 침략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일본에 대하여 연합국 대표들은 1945년 7월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거센 저항에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국왕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동유럽이 공산화되어 소련이 세력권이 되었으며 중국은 본토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6년여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5천여만 명에 이르는 인적 피해와 막대한 물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참화를 겪은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제연합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후 국제질서는 정치 체제와 사상을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1945년 이후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면서 냉전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은 한국의 남북 분단과 독일의 동서 분단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새로운 독립국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단과 전개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전쟁은 인류에게 엄청난 참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전쟁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제이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